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가 핫할까요? 오늘 긴급 진단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과 살펴볼 상황실은 세 가지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대치 뚝 떨어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원래는 기대치가 쑥 하고 올라야 되는데 OLED 호조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하회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 기대치가 갑자기 낮아진 건지, 갑자기가 아닌 건지 김민수 대표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갑자기죠. 주가가 갑자기 밀렸으니까요. 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예고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LCD 쪽에 집중이 돼 있는 구조죠. 네, 그런 쪽에서 1분기 매출액이 한 6조 7천억, 약 한 1.9%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80%가 줄을 걸로 보여집니다. 한 1,000억대가 안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임금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은 참 애매합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또 안 올려주면 왜 우리 회사만 이래요? 라고 그렇죠.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기를 충족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는데 또 그럴수록 비용이 들다 보니까 주주들한테는 원성을 사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조인데 한 8% 정도 임금 인상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비용이 8%가 늘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는 LCD TV 관련된 쪽의 패널 가격도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살짝 반등했잖아요. 얘기 드리는데요. 네, 죄송해요. 최근 들어서 살짝 반등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1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감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모든 기업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물류 차질, 물류 비용들 또 올라가고 있고 올라갔던 부분에서 살짝 좀 변화는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전반적인 임금부터 물류 비용 또 들어가는 원자재까지 모두 다 반영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거기서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LCD 쪽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적 구조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달 전만이었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갑자기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OLED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LCD 패널가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 리포트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또 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에게 계속 위협받고 있는 게 LCD의 그 저가 공세가 아니라 OLED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OLED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필요하지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네. 한계 같고요. 특히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한국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이번에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41.5%로 1위로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LCD 때문에 그렇죠. LCD 덕분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LCD 쪽에서는 중국이 50.9%를 점유하고 있다는데 나머지는 뭐 중소업체들까지 다 따졌을 땐 그래 너희들끼리 해라라고 하는 시장으로 바뀌어 있죠. 거기다가 패널 가격과 뭐 적자 출혈 경쟁 지금 심한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BOE라고 하는 또 간판 중국의 스타죠. 이쪽이 26.3%를 거의 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보니까 다음은 OLED 그러면서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OLED 쪽에서는 한국이 82.3% 그래서 1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몇 년 전에 한 90몇 %대 대비해서는 많이 좀 자리를 뺏기고 있고요. 중국이 16.6%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BOE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중소형 OLED라고 하는 어떤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태블릿 이쪽으로 진입하다가 이제 패널 쪽에 TV용 쪽까지도 넘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OLED 패널은 지금 한 올해 70% 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억대 이상 증가할 걸로 1억대 이상 돌파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BOE가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네. 저희 채팅방에 삼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뭐 손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때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야기들이 살짝 더 늘어났었거든요.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임금은 늘고 영업이익은 기대치는 낮아졌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드린 얘기도 똑같았습니다. 이거 단독 보도 아니냐. 뭐 시장에서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니라만큼 이게 많이 추정을 하는데 네. 뭐 어디 확답을 해주거나 이제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하는 손잡는 모습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된 부분들을 바라보자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직은 그런 구조로 가지 않는다는 점 쪽에서 기대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또 OLED도 계속 어떤 가속화시키는 돈이 안 되는 LCD 쪽에서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OLED로 가속화시키면서 또 혹시 삼성과의 손을 잡게 되면은 삼성 쪽으로 출하되는 OLED의 또 변화와 함께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메이커 쪽으로 바라보느냐 차라리 그냥 좀 작은 부분 쪽으로 양쪽에 다 들어가는 OLED 관련된 쪽의 유기 소재 쪽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기승전 이녹스 첨단 소재죠. 이상입니다. 네, 네. 주가 반등 시 LG 디스플레이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삼성과 관련해서도 호재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냥 하나의 기사로 불과한 상황이기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승전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거리두기 완화 수혜를 볼 수 있는 BGF 리테일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때문에 오늘도 리오프닝 주들이 좀 활활 날고 있는데 BGF 리테일하면 편의점이잖아요. 그렇죠. 편의점도 리오프닝에서 활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을 1분기를 보게 되면은 네. 매출이 한 11%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면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가 발생하기도 전인데 이 정도로 선방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이 현상이 되게 저 예. 포켓몬빵인 줄 알고. 죄송해요. 하루에 2개 들어옵니다. 네네. 이거 가지고 뭐 포켓몬빵 대신 딴 거 샀겠습니까? 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었을 때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즉 자가 전단 키트로 어느 정도 선방했고 거기다가 나머지 또 의외로 그 의약품 매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이 아니고 뭐 감기 이런 그렇죠. 네, 예, 소화제 그런- 요 정도. 예, 그런 약들도 의외로 잘 팔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편의점에서 와인이나 또 이런 주류가 잘 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쪽도 쏠쏠하게 매출이 나왔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의자 들어놓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또 저희의 또 과거에 낭만이 있었죠. 한 또 밤에 좀 선선해졌는데 야, 잠깐 나와. 저 바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만나잖아요, 집 앞에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오징어랑 편의점 맥주 이거 딱 먹는. 버터구이 오징어랑.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한 2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또 의외로 집 앞에서 먹다 보면 계속 먹습니다. 쭉쭉 들어가죠. 술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의외로 캔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쪽에서 또 이어지는 성수기 효과까지도 생각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은 높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원래 동네 친구들하고는 편의점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편의점 하면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충분히 편의점은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이 물가가 오른 것을 이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떠안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체크가 필요해 보여요. 그거는 유통사 입장 쪽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 오른 가격 그대로 팔면 되니까. 그렇죠. 마진만 붙여서 파는 상황이고 또 네. 저희가 보통 편의점 물건은 비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편한 접근성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도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편의점 입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 쪽에서는 약간 머리를 쓰겠죠.
그러면 다른 브랜드는 이만큼 비싼데 PB라고 하는 우리 쪽의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요. 그렇죠. 같은 무슨 새우깡인데 새우 맛이 나는 깡 뭐 이렇게 돼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보다는 몇백 원 더 싸게 팔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가성비를 노리는 쪽에서 이쪽은 훨씬 더 매출이 나오게 됐을 때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지켜볼 거는 또 하나 이 편의점이 그래서 양적인 진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점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죠. 이런 좀 정체된 상황 쪽에서 경쟁은 계속 가열되고 그러면은 판관비라고 그러죠. 마케팅비라고 그래서 그 1+1, 뭐 2+1 이것도 다 마케팅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고객들을 계속 또 끄집어내서 보면은 또 냉장고 같은 어플들 있죠. 거기다 집어넣게 해서 계속 또 오게 하는. 그러니까 자주 이용 빈도를 높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는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비용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판관비는 계속 또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요즘 편의점 가보시게 되면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의점에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뭐 알바한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네. 요즘에 저희 집 근처에 편의점 가보게 되면 그런 젊은 친구들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가요? 잘 모르셨나요? 한번 네. 유심히 보시고 네. 괜히 다른 거 사지 마시고 저희 이런 마스크 쓰고 있어 잘 몰랐어요. 예. 죄송해요. 네. 잘 보시게 되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또 같은 만약에 시간당 나오는 금액 대비해서 요즘은 차라리 좀 자유롭게 뭐 배달 일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젊은 인력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를 대체하는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편의점주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인력난 같은 경우도 꾸준히 또 보강이 돼야 될 텐데 안 그러게 되면은 또 점주가 직접 하셔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뭐 12시 넘어가면 또 못하게 되는 경우도 나오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너무 디테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채팅방에도 맞아요.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우리 동네는 인건비가 비싸서 주인이 직접 하던데 점주가 하던데요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셨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BJF 리테일을 쭉 가져가는 게 좋을지 잠깐 차트가 좀 나왔는데 우상향하면서 슬금슬금 계속 올라온 BJF 리테일이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오늘 리오프닝주가 뜨거운 가운데 의류도 오르고 화장품도 다 오르는데 소비주 또 볼만한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 두 번째에서도 대안주나 탑픽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전략은 그래도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는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따라간다고 해서 도움은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조정 나올 때 한 18만 원대 밑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추세는 맞는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리오프닝주 한참 뜨겁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탑픽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요? 예, 보시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대 돌파하면서 나와서 차익 매물 나올 정도, 그 정도쯤 돼서 한 4만 1,000원대 이 정도 밑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노려보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어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BJF 리테일도 좋지만 지금 따라가긴 힘드니까 대장으로 CJ 프레시웨이를 살펴보자라고도 언급해 주셨고요. 역시 소비주들 지금 성수기에 돌입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진성태 씨, 나도 인플레 수혜다라는 그 리포트로 인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평가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인플레이션 수혜죠, 당연히.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증가하면서 96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1분기 실적이요. 그런데 어떤 건설 기계가 견조하다. 지금 저희가 항상 건설 기계를 볼 때 중국만 보는데 아닙니다. 지금 중국만 볼 때가 아니라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진성태 씨가 지난 금요일 날 올랐던 가장 큰 배경은 캐터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터필라의 실적 기대감이 상향되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인 측면들이 높은데 네. 그와 함께 나오는 변화가 또 지금 또 자재들이 하부 구조물이다 보니까 관련된 철, 단조 이런 제품들 다 같이 가격 올렸을 때 건설기계 메이커들은 다 받아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판매 가격 인상 또 환율 효과 다 생각하게 되면 나쁘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인플레 수혜다. 지난 거래일에 급등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다가 지금은 음봉 전환하긴 했는데
사실 인프라 투자하면은 당연히 건설 장비, 뭐 중장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계속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노마스크 시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뭐 세계 각국, 중국 다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근데 더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이런 또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은 투자를 할까 하다가 에이, 좀 지켜보자 이랬는데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투자해야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나왔을 때 관련된 뭐 광물이나 농수산물 오늘은 뭐 거의 치킨까지 뛰는 마당인데요. 네, 그런 쪽에서 먹거리도 뛰고 광물도 뛰고 그러면 그에 관련된 투자 계속하자. 그러면 건설기에 필요하고 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쪽도 당연히 수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 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중국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도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 계속 쓰지 않겠느냐. 근데 중국 입장 쪽에서는 또 강하게 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살 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3월달 기준으로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가 26,500대. 그래서 즉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줄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게 줄었구나라고 함께 되면 끝나면 모르겠는데 많이 줄었고 여기서 부양책과 함께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그만큼 위축됐다가 또 변화가 다른 요인까지 생각하게 되면 기대는 또 살짝 올라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중국 관련된 지표 중에서 주택 관련된 또 선행 지표들 이런 거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게 다시 지금 보니까 거의 또 바닥권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반전할 시도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큼 헝다 이슈를 빠르게 소화하고 변화가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태 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이 기업,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더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현 시점의 투자 의견 정리해보죠. 네, 한 줄 평으로는 잊고 있던 그 친구 이름이죠. 나도 경민이다. 아, 네. 경민이 오랜만이네요. 네, 지금 경민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네. 조선주부터 뭐 강관주 다 경민이는 열심히 휘젓고 다닙니다. 네. 근데 그쪽에 한쪽도 이쪽도 경기민감주와 관련된 경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창단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아직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대창단조인데요. 네.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25%, 미국이 50%입니다. 그만큼 같은 하부 구조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걸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함께 훨씬 더 지금 속도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쪽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대창단조가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연관성이 조금 더 높은 대창단조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다 대안주를 주셨거든요. 이녹스 첨단 소재, CJ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대창단조까지. 세 개 상황실에서 가장 탑픽을 꼽아보자면 뭡니까? 그런 거 없고요. 항상 주제를 줬는데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게 또 참 전문가가 아닐까 네. 생각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을 뜯어내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네요. 뭐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그리고 대안주까지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의점 앞에서 만나요. 네, 저 바쁜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